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운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이도 그냥 내가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다른 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를 딱 실행하시는 분들은 인생을 무조건 바꾸실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책 보면은 성공하신 분들이 운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운이란 건 저한테 어느 순간 주어지는 거지 뭐 제가 운을 만들어내거나 솔직히 어렵잖아요. 아니에요. 운은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운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 세 가지를 바꿔가지고 운을 창조하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운을 만들어서 부자 되는 것도 그쵸? 뭐가 있나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외모예요. 성형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거, 헤어스타일이나 그리고 옷 복장, 그리고 자기 관리가 잘 된 몸 상태,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상태를 만들려면 식사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챙겨야 될 거고, 외모가 깔끔하면 사람들한테 첫인상이 좋아요. 운을 바꾸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둬야 되거든요. 운은 사람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러려면 결국에는 외모적으로 내가 호감을 줄 수 있는 첫인상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려면 사실상 옷도 좀 더 잘 깔끔하게 입을 수 있어야 되고, 운동을 통해서 몸도 최대한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외모를 만드는데 유리하겠죠. 호감을 줄 수 있긴 한데 돈을 벌고 하는 건데 실력이고 커리어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상 실력이나 커리어나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사실 노력을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두가 노력하는 거를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경 쓰지 못하는 것들을 해야 실질적으로 운이 더 많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은 모두가 이제 다 열심히 하고 잘 하는 거니까 그 외적으로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거는 사실 외모적인 부분들을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안 써요. 첫인상적으로 봤을 때 A와 B가 있다고 하면 A는 자기 관리도 잘해서 먹는 것과 운동과 뭐 스타일과 이런 것들을 누가 봐도 되게 깔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호감형 인간인 사람과, 아니면 이 사람은 옷도 뭔가 후줄근하고 몸도 펑퍼짐하고 머리도 좀 정돈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실력이 똑같다고 하면 당연히 운은 A인 사람한테 훨씬 더 많이 주어질 거예요. 기회나 이런 것들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외모는 사실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노력과 스펙이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다른 차별점으로 운을 들어오게 쓰는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쵸. 대표님도 외모를 바꿨을 때 네. 어떤 운이 더 좋아지거나 이런 변화를 겪어본 적이 있죠. 제가 예전에 진짜 추리 입고 다니던 게 저였거든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패션을 유지한다, 그런 거를 약간 추구했던 것 같은데, 너드미를. 근데 사실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 외모에 대한 평이 없었어요. 뭐라 하진 않았지 당연히. 우리가 맛없다고 해서 식당에서 맛없다고 깽판치지 않잖아요. 그냥 안 갈 뿐이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좀 어리신 분들 외모에 대한 칭찬을 되게 많이 받아요. 사실 뭐 별걸 신경 쓴 건 아니고, 제가 한 거는 그냥 옷을 몇 개의 깔끔한 옷들을 정해놓고 그것만 계속 돌려 입어요. 머리 그냥 항상 올려서 깔끔하게 왁스 바르고. 근데 그것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전문가라고 인식을 하는 경향이 되게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 외모를 바꾸라는 게 진짜 뭔가 잘생기고 이뻐야 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타고난 외모는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정돈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청소입니다. 청소에 대해서 사실 중요성을 엄청나게 많이 언급을 하는데, 뭐 청소가 막 먼지를 다 닦고 막 먼지 한 털 안 나오게끔 청소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깔끔하게 청소하는 거랑 정리운동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고 막 이런 것까지 이제 청소의 큰 개념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죠.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이라면 일단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이라도 정리정돈을 무조건 하시는 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성공하려면 이불부터 개라 아침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 있잖아요. 가장 먼저 우울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처방하는 게 뭐냐면 집안 정리와 청소예요. 맨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는 내 몸에 대한 청소,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라고 시켜요.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이 인지 능력 한계가 있거든요. 나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주변에 사물들이 있으면 이 사물들을 볼 때마다 계속 인지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중요한 곳, 집중할 곳에 써야 될 에너지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들을 낭비하고 나면 내가 운이 왔을 때 이 운을 살리기 위해서 초집중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이미 쓸데없는 것에 다 빨려 있는, 그 운을 수용할 수 있는 나의 그릇과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과 에너지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정리정돈 해가지고 그런 운을 잘 잡아서 잘 키웠던 적 있나요? 예전부터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항상 해오는 게 습관이에요. 저는 사실 먼지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청소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항상 제 자리만큼은 정리정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되어 있고, 적어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독서예요. 책을 읽으면 좋다, 누가 모릅니까, 그죠? 당연히 내 그 전문 분야에 대해 관련된 책을 읽으면 배경 지식도 올라가고 전문 지식도 올라가니까 좋을 것이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독서는 쓰는 언어를 바꾸게 해줘요. 저는 사실 언어가 인성과
기분과 태도와 정신 상태와 이런 것들을 많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인풋이 없이 아웃풋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욕을 태어나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선가 들은 얘기, 자주 듣는 얘기를 자주 쓰기 마련이거든요. 책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좋은 문구들, 좋은 문장들, 좋은 마인드셋을 습득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좋은 생각들을 떠올리게 되고 좋은 말들을 쓰게 돼요. 그러면 내 주변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어울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나처럼 전문성이 있고 좋은 언어들을 쓰고 긍정적인 단어들을 쓰는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책을 안 읽고 맨날 릴스 보고 이런 자극적이고 도파민 세상에 있는 것들만 보다 보면 그런 언어들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단어들을 떠올리거나 좋은 언어들을 쓸 기회들이 되게 많이 차단돼요. 그런 인간들과 어울리게 되는 거죠. 결국엔 내가 쓰는 단어, 내가 쓰는 문장, 그런 것들을 자주 쓰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거든요. 편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언어들을 쓰고 듣기 위해서 독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님도 독서를 많이 해서 쓰는 언어를 바꿨을 때 운이 좀 잘 들어왔던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24살부터 굉장히 많이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주변 사람들이 애늙은이 같다, 진지충 같다 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그런 좋은 언어들, 긍정적인 언어들, 그리고 자기개발적인 성장지향적인 문장들을 썼을 때 진지충이다 라고 이렇게 저를 까내리는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랑 비슷한 언어랑 이런 것들을 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강의를 듣거나 좋은 커뮤니티에 참여했을 때 제가 쓰는 언어들과 제가 쓰는 말투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사람들과는 많이 소통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제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고 사업 좋아하고 성장지향적인 마인드셋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머무르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사업을 하거나 뭔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거나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한테 조언을 구하면 언제든지 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인프라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어서 언어가 바뀌었고 언어가 바뀜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어서 운이 좀 더 잘 들어오는. 그렇죠. 자연스럽게 사람이 필터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사람을 바꿔야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책이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읽는 거는 되게 귀찮아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책 한 권이라도 읽게 할 수 있는 뭐 노하우랄까요? 최근에 제가 독서 모임을 갔는데 딱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하셨대요. 얼굴을 노출시키고 영상 막 올리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 언제까지 이걸 노출시키고 해야 되냐 불만을 토로하셨어요. 근데 또 다른 형님도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형님이었거든요. 그 형님이 얘기했던 거에서 여기 딱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누군 노출시키고 싶어서 하냐?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아직 배가 덜 고프구만. 근데 저는 거기에 모든 본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운을 키우고 싶은 그 갈망과 갈증이 덜한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읽을 만한 동기부여가 안 생겨요. 책 읽는 게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책을 읽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의 결핍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읽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왜냐면 책을 읽는 거에는 엄청난 어려운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동기부여에 대한 문제라서 내가 때가 되고 읽어야만 되겠다라는 순간이 오면 무조건 읽게 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운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뭐 환경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 그 바꾸는 게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운이 따라줘야 되는 경우들도 많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이도 그냥 내가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를 딱 실행하시는 분들은 인생을 무조건 바꾸실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100% 보장합니다. 안 되면 찾아보세요. 댓글 다세요.